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날이 따뜻해질수록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데요. 봄을 맞아서 산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봄철 산행이 겨울철보다 산악사고 건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119 구조대가 산악사고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특히 봄철에 꽃이나 산나무를 채취하려다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말도 많은 분들이 등산 계획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갈지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곳으로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전국시대가 준비한 첫 소식인데요. 전남 영암군에 자리한 월출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세월이 빚어놓은 산상조각공원 영암 월출산. 바위 하나하나에 각자의 형상이 담겨 있어 숨은 그림 찾기라도 하는 것 마냥 그 안에 담긴 모습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바위들이 빚어낸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월출산. 그 아름다움에 빠져볼까요? 호남의 젖줄 영산강과 기세 등등하게 우뚝 솟은 월출산을 품고 있는 기의 고장 영암. 예로부터 월출산은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술작품 같은 기암괴석이 한눈에 담기는 경이로운 곳인데요. 하나의 산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거대한 예술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월출산은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이 바위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각 그 계곡마다 또 적당한 위치에 어떤 조각상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월출산은 이 조각상이 뭐 인물상, 동물상, 어떤 그 만물, 어떤 각종 형상들 이런 바위들이 잘 따듬어져 있어가지고 형상 있는 바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탁월하고 벌판 위에 이렇게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산으로서 아주 명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월출산의 기암괴석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구정봉, 이른바 큰 바위 얼굴. 명실상부 월출산을 대표하는 바위가 된 큰 바위 얼굴은 산을 찾는 등산객들로 하여금 꼭 찾게 하는 바위인데요. 한 폭의 예술작품 같은 큰 바위 얼굴을 주제로 사진전도 열릴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큰 바위 얼굴의 장엄함을 제대로 만나보려면 낮 12시 무렵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하늘이 가장 맑은 시간에 큰 바위 얼굴의 늠름하고 용맹스러운 표정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월출산. 지붕 없는 바위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대한 예술작품에 산을 찾은 등산객들은 저절로 빠져들게 됩니다. 큰 바위 얼굴을 촬영하기 위해 나서는 오늘의 주인공 박철 사진작가. 누구보다도 큰 바위 얼굴의 기세에 매료된 박철 사진작가는 1년 365일 사계절 가리지 않고 큰 바위 얼굴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와, 정말 멋진 바위네요. 일단 그 큰 바위 얼굴이 높이가 100m 정도 됩니다. 예. 높이가 한 100m 되는데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머리, 그 다음에 이마 있고요. 지금 코가 지금 그늘에 살짝 지금 가려진 상황인데 코가 있고 그 앞에 입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수염 있는 남성상이 큰 덩치로 돼 있고요. 예, 월산 지도를 놓고 볼 때 구정봉이 월산 중심에 있거든요. 월산 중심에 있는 산 봉우리가 큰 바위 얼굴입니다. 이제는
월출산 큰바위 얼굴로 더 알려진 구정봉의 장엄함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1년에 한 12번 정도는 와요. 한 달에 한 번은 오니까 큰바위 얼굴을 12번은 봤다 가겠죠? 1년에. 원래 이 월출산이 기한기석으로 굉장히 멋진 산이잖아요. 근데 이 큰바위 얼굴이 처음에는 큰바위 얼굴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구정봉이 저게 구정봉이다 하고 보니까 큰바위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요. 큰바위 얼굴에 눈, 코, 입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겠네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요. 큰바위 얼굴이고요. 그냥 우리가 찾아봐야죠. 눈, 코를. 그러면 큰바위 이 얼굴로 보이죠. 올 때마다 항시 새롭고 좋죠. 그리고 그날 날씨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 번 와도 새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틈틈이 이곳을 찾아 새로운 기운을 얻어간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각계에서 이거를 찾아와서 특히 연초가 되면은 단체별로 이제 큰바위 얼굴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와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화가들께서 그림을 참 많이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학가들은 글도 쓰고 음악가들은 또 작곡도 하고 해서 이 월산 큰바위 얼굴이 하나의 그 문화연성으로까지 나타나서 단순히 자연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책, 사진, 그림 등 이제는 어엿한 예술로 거듭나게 된 큰바위 얼굴.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모습이 변하는 큰바위 얼굴은 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릴 것 없이 각각의 계절이 주는 멋진 큰바위 얼굴의 모습에 매료됩니다. 해발 809m, 월출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에서 내려다보는 큰바위 얼굴의 모습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서로 마주보며 우뚝 솟아있는 천왕봉과 큰바위 얼굴. 바위들이 빚어낸 예술작품 월출산.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기암 괴석들은 주변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월출산에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온갖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지붕 없는 바위박물관 영암 월출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주는 큰바위 얼굴의 환한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밝은 기운과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큰바위 얼굴을 통해 힘찬 기운을 얻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큰바위 얼굴을 품은 월출산에 다녀와 봤습니다. 화면 마지막 쪽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진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사계절 내내 너무 다른 분위기를 풍겨서 하나만 고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을 다녀간다는 그 등산객분처럼 저도 기회가 되면 사계절의 월출산 큰바위 얼굴 직접 좀 보고 싶네요. 네, 천왕봉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장관이라고 하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꼭 다녀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외식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바로 고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곳에서는 고기를 좀 더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일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오늘 받은 스트레스는 훨훨, 거기에 내일을 버텨낼 힘까지 만들어주는 무한 파워 위대한 고기님의 힘. 볶아먹고, 구워먹고, 삶아먹고, 쪄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고 삼시세끼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고기 한 입 먹으러 함께 출발. 일일 일고기는 필수인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춰 고기에 색다른 옷을 입혔다는 이곳.
그런데 손님을 맞이하는 건 직원이 아닌 기계? 아무리 선물이 유행이라지만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네? 저희가 무인 식당이라서 따로 주문할 필요 없이 기계에서 주문했어요.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곳? 손님이 기계로 주문을 하면 숨겨진 비밀의 방에서 셰프는 요리를 시작한다. 달달한 고구마 무수 둘러진 그릇에 보기만 해도 맛있는 삼겹살을 듬뿍! 그 위에 치즈와 각종 토핑들을 올려준 후 치즈도 녹이고 손님들의 마음도 녹여버리는 화려한 불쇼를 끝으로 삼겹살 피자가 완성됐다. 지인들이랑 저녁에 이제 삼겹살 구워 먹다가 치즈가 있어서 어떻게 찍어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아서 이거 메뉴를 한번 개발해야겠다 생각하고 고민하던 도중에 이제 치즈하면 피자니까 이제 맥주랑 같이 어울려 먹을 수 있는 피자 삼겹살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피자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은 사람들의 입맛을 모두 만족시키는 보석 같은 요놈. 맥주랑도 찰떡궁합인지라 먹어도 자꾸만 들어가니 다이어트 걱정은 이미 저 멀리 날아갔다. 삼겹살이랑 피자라서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토마토 소스 때문에 느끼하지도 않았고 한 끼 식사로도 괜찮고 맥주 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빵에 싸서 먹으니까 더 포만감이 있어서 좋아해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대구 동인동의 한 고깃집. 이곳의 주인공 역시 국민 음식 삼겹살인가 싶었던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오늘의 진짜 주인공. 삼점이 물갈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 비주얼 뭐야? 이름처럼 고기가 산더미만큼 올라간 건 알겠는데 그냥 봐서는 정체를 알 수가 없다. 너 정체가 뭐냐? 샤브샤브와 갈비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산더미 물갈비입니다. 산더미 물갈비요? 네네. 고기는 뭐니 해도 굽는 게 최고? 모르는 소리. 가끔 물에 빠진 고기가 생각날 때도 있는 법. 샤브샤브와 갈비찜을 동시에 먹을 수 있어.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파들에겐 더없이 행복지수를 올려주는 메뉴라는데? 위에 요것만 샤브샤브만 있는 게 아니고 뜯기면 뜯길수록 또 다른 고기가 또 나와요. 밑에는 또 왕갈비가 있고. 샤브샤브랑 갈비랑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만족인 것 같아요. 산더미 안에 들어간 것은 바로 샤브샤브와 갈비. 푹 삶아진 갈비뼈를 시작으로 각종 채소들이 수북하게 올라가고 고기 전용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신선한 고기를 주문과 동시에 얇게 썰어 마무리. 이렇게 수북하게 쌓은 산더미 물갈비의 높이가 무려 13cm. 저희가 구이 전문점인데 메뉴의 한계를 느껴서 우리 집만의 특색 있는 메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동인동 찐갈비 골목에서 힌트를 얻어서 끓일 수 있는 샤브샤브와 그리고 갈비찜을 조합해서 하는 산더미 물갈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롱한 고기 색을 보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붉은빛을 지니 위에는 샤브샤브를 먹은 후 콩나물 산 아래 숨겨진 갈비찜도 잊지 말자. 산더미 물갈비는 샤브샤브 고기를 드시다 보면 야채와 당면, 우동사리가 있고 가장 아래쪽에 갈비찜이 숨어있는 반전 있는 매력이 특징입니다. 저기압 일땐 고기 앞으로 가라. 고기 산 앞에서 절로 행복지수가 높아질 지니 입맛 없다던 사람도 젓가락을 놓지 못하고 폭풍 흡입하게 되는 마성의 고기 반찬.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산더미 물갈비. 갈비인가? 이것은 갈비인가? 뭐지? 그런데 뒷맛은 또 깔끔합니다. 고기가 진짜 많은데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서 제가 찌개인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맛있어요. 가격대에 비해서는 실제로 고기 양이라든지 좀 더 채소랑 양이 더 많아서 가성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이 정도 가성비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기 먹방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고기로 삼시세끼 채워볼까? 여기도 고깃집인 건 알겠는데 자자 현기증 나니까 어서 빨리 고기 반찬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건 바로 라면. 맛은 있어 보인다만 삼겹살에 라면? 너무 흔한 메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남은 한 가닥의 면발까지 긁어 먹을 때쯤 한마디 외쳐본다. 사장님, 고기 짬뽕 한 개 주세요. 사장님, 고기 짬뽕 주세요. 네.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고기 짬뽕. 그런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짬뽕 면이 안 보여. 면이 없어요. 저희는 이거 밀가루가 아니라 순수 고기로 면을 만들었습니다. 고기로 면이요? 예. 짬뽕
만드는 방법은 일반 중국집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곳엔 비장의 무기 100% 고기면이 있다. 그런데 고기면의 길이가 좀 짧진 않나? 면이라고 하기에는 고기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한 입에 먹을 수 있게끔, 한 젓가락에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한 부러진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평균 한 10cm에서 1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직화로 구워 숯불향 가득 입은 고기면을 얼큰하고 시원한 짬뽕 국물에 넣고 끓여준다.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 도는 이 비주얼이 바로 육식러들 입맛 사로잡은 고기 반 국물 반 고기 짬뽕. 고기를 먹고 난 후에 보통 식사를 하시는데 저희 된장찌개나 아니면 뭐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 짜글이를 많이 이제 드시는데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현대인들이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고기에 대한 건강 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란 자고로 불맛이 생명인 법. 고기와 짬뽕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과도 같은 불맛을 온전히 지키는 이곳만의 비법은 무엇일까?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1차적으로 숯불에 향을 입혀가지고 같이 짬뽕에 결합시키는 불맛 향이 많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속 든든하게 해주는 얼큰한 국물에 불맛 가득한 고기면 척척 건져 먹고 거기에 밥까지 말아 먹으면 해장으로도 딱 한 끼 식사로도 제격. 육식러들에겐 이만한 짬뽕이 없다. 돈 벌어서 뭐 하겠나 고기 사 먹어야지. 일반 중국집 짬뽕에 이제 고기가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고기가 면으로 돼 있고 거기에다가 당면도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어요. 술을 먹고 해장을 하러 자주 오는데 면은 부대 끼고 해서 잘 안 먹는데 오늘 고기 분량이 나가지고 딱 해장하기로 딱 좋습니다. 그리고 밥도 있어서 밥까지 말아먹기도 괜찮고 딱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것도 다 옛말. 이제 고기 반찬 없으면 어딘가 허전하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언제 먹어도 늘 오른 고기. 우울하고 힘든 그대들이여 고기 앞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충남 당진시 정미면의 작은 마을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요즘 이 마을이 이분들 때문에 시끌벅적하다고 합니다. 네, 평균 나이가 80.7세로 구성된 회춘 유랑단이 그 주인공인데요. 평생 농사일만 하시던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서 그림자 연극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연일까요? 회춘 유랑단 만나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경풍을 이룬 자모산이 찬바람을 막아줘 유난히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은 충남 당진의 조용한 시골 마을 정미면 산성리입니다. 아 봄이네 봄이야. 오늘 근데 특별한 공연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가볼 데가 있어요. 응? 가볼 때요? 맨날 궁금하게만 하시고. 그러면 빨리 가봐요. 오늘은 79가구가 전부인 작은 시골 마을에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안 계시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신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일하고 계셨어요? 선생님들 먼 데서 오시느라고 애쓰셨네. 윤주 오면은 일 좀 시키려고 나 먼저 시작을 했지. 일을 시켜요, 저를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비료도 주하고 이거 완두콩도 심이하고 그래서 할 일이 많거든. 공연을 보러 왔는데 난데없이 제 손에 쥐어진 건 호미 한 자루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밭일을 도왔습니다. 완두콩 심는 거 처음 봤다고? 먹어는 보고? 먹기만 했죠. 아이고 밥상에 올라온 것만. 여기 왜 빼놓냐? 어디? 여기. 자. 원이 세월이 그렇게 꼼지락거리고 심어서 원이 세월이 밥 먹으러 가. 서툴지만 공연을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손을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널리. 이렇게 비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요? 그렇게 줘야지. 이제 끝. 이제 끝.
아이고 허리 아파. 그만이야. 아 이제 진짜 그만해요 어머니. 어머니 이제 뭐 어디로 가요? 밭일을 마치고 드디어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마을회관이잖아요 어머니. 여기 아줌마들.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 들으세요. 야 반갑습니다. 아니 마을이 조용하다 했더니 어르신들이 여기다 모여 계셨네요. 맞아요. 오늘 여기서 공연이 열려요? 예, 여기서 공연이. 배우들도 있어요. 배우들? 예. 수다꽃이 핀 사랑방과는 달리 공연 준비로 분주한 이곳. 무대 설치부터 음향, 조명까지 마을 주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과연 어떤 공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뒤에서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없을 때 할 수도 있으니까 연습 삼아 한번 해볼게요. 공연에 앞서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안국사 배바위라는 지역 설화를 주제로 한 그림자 연극인데요. 그런데 공연을 하는 연극 배우들이 다름 아닌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그럼 때는 버는 거 아니야? 아니 선생님, 이 시골 마을에 농사일만 지으실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멋진 공연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태어났고 태어난 꼬맹이가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궁금해 하셨고 또 시내에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또 더군다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업을 나가는데 너는 나가서 애들한테 뭘 가르치니? 그래서 그냥 연극 가르친다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도 배워볼 수 있냐라고 옆에 계신 경숙 할머니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림자 연극의 주인공 회춘 유랑단을 소개합니다. 지난 4월 연극 배우로의 첫 발을 내디딘 회춘 유랑단은 무려 9개월 만에 지역 아마추어 연극 대회에서 수상하며 마을의 인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공연할 것도 가서 공연도 하고 상도 타오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나이가 먹는 거 같지가 않아서 좋아. 더 젊어지는 것 같고 잠을 자도 좋고 잠도 잘 오고 일을 해도 좋고 일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삶이 막 즐거워지셨나 봐요. 그렇죠. 오늘은 오랜만에 마을 주민들에게 공연을 선보이는 날입니다. 몇 번을 연습하고 또 공연했던 작품이지만 수십 년을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마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연기에 집중하는 회춘유랑단 단원들.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를 한 것뿐인데요. 흥미로운 극전개와 배우들의 열연에 작품 속으로 푹 빠져듭니다. 동네 분위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뭐든지 그냥 오냐 해주시고 이쁘다 하고 저 어르신들보다는 나이를 덜 먹었어도 나도 지금 이렇게 뭔가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활력이 좀 생긴다고 할 것 같아요.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후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는 연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준비 운동에 나서는데요. 이 놀이학습이 어르신들의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뭐라고 마지막 뭐라고? 아 이쁘니. 이쁘니. 이거 이혼식 봤다 그러면 학생 학교 하루도 안 빠지고 밭에서 밭을 매대도 하면 내던지고 오지. 젊어지는 느낌이고 또 그렇게 한두 번 자꾸 무대에 나가서 하니까 자신감이 가져서 떨리지도 않고. 평생을 농사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어르신들. 여든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재미를 찾았지만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이 그래 마당새 나 여기 어디 갔어? 돌쇠 궁뎅이 부딪혀서 만났어. 대본을 읽는 것부터 연기, 발성까지 회춘유랑단에게는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둘이 똑같이 사람 살려 하고 가는 거예요. 으아! 사람 살려. 네, 자, 불 꺼졌다.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한번 읽고 나면 그대로 따라서 반복 연습을 해야 내가 어떤 대사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다 들려주는 거예요.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여성 농업인을 주축으로 진행되는 농민회나 극단,
밴드 등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용했던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우리 산성리 마을 어르신들도 회춘유랑단이라는 재미있는 취미생활과 함께 젊음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나이 많이 먹고 했는데도 글자도 모르고 이런 시절인데 내가 글씨를 모른다고 해도 내 마음이 다 아는 것 같아. 웬일인지 몰라. 선생이 가르쳐놔가지고. 우리 선생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좋은 기운을 만들어가는 회춘유랑단.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프로 연극배우로 거듭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는데요. 올해는 새로운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뭔 소리야? 나는다. 소리가 또 나네? 얼른 지나가요. 얼른 지나가. 대사를 외우지 못해서 녹음을 했던 지난 공연과는 달리 이번엔 어르신들이 직접 무대에 나와 연기를 하며 극을 이끌 예정인데요. 아유, 단장님. 네. 우리 어머님들이 갑자기 막 주저앉았다가 막 이렇다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새로운 작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미산과 몽산의 전설인데 그 몽산에 나타난 진의 첫 장면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동선부터 소품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며 완벽한 공연을 위한 연습이 계속되는데요. 오랜 연습에도 지치지 않는 이유, 바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희 마을 어르신들이 지금은 10분, 12분밖에 안 되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 아주 많은 다양한 작품으로 저희 할머니들이 관내 초등학생들을 찾아가서 순회 공연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춘유랑단 연극 보시고 여러분도 회춘하세요. 오늘이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깨우쳐준 산성리 마을 회춘유랑단의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무언가를 배운다는 즐거움에 힘든 줄 모르고 푹 빠져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시다 보면 20년은 젊어지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이 회춘유랑단은 매주 화요일마다 마을회관에서 연극을 연습하셨다고 합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대회에서 상도 받으신 거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또 할머니들이 올해는 직접 배우로 도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더 열심히 연습을 하실 테니까 유쾌한 도전기 전국시대가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시대의 다음 소식은요. 봄맞이 여행지 추천으로 농촌 체험마을 중 한 곳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우리 전통 난방법인 구들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일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강원도 평창. 제가 방금 엉덩이가 너무 뜨거워서 보일러 온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피디님이 구들이라고 하시던데 구들이 당최 뭔가요? 구들은 쉽게 얘기해서 난방 시스템이고요. 우리 민족이 지켜온 축열식 난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구들은 구운 돌에서 유래된 순수한 우리말로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우리 민족만의 유일한 난방 방식입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떼면 이 열기가 방바닥 밑에 고래를 지나면서 고인돌과 구들장 그 위에 깔린 황토에 저장되며 난방이 되는 거죠. 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달궈진 돌 자체 내에서 열의 전도와 복사 그리고 대류를 통해서 난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쉽게 열이 사라진다든지 뭐 하지는 않죠. 훨씬 가성비가 좋네요. 그렇죠. 가성비도 좋고 훨씬 더 과학적이죠. 우리의 전통 구들은 열 에너지를 오랜 시간 저장할 수 있고요. 외부에서 연료를 넣어 사용하기 때문에 연기나 재 등의 유입이 없어 청결하고 위생적입니다. 또 화재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난방 방식인데요. 이제 뜨끈뜨끈하게 불을 지펴보겠습니다. 아궁이에 잘 말린 건불을 넣고 불을 붙이는 혜인 씨. 와, 화력 좋네요. 우와, 불이 엄청 잘 붙었죠? 불을 잘 붙이시네요. 그렇죠. 저 소질 있는 것 같아요. 장가지들을 많이 넣어서 네. 불을 처음에 좀 화력을 세게 올려줘야지 불이 나중에 잘 붙어요. 불이 잘 붙었는지 어느새 굴뚝에선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납니다. 이게 굴뚝인 거죠? 방금 뗀 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네, 지금 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굴뚝이 왜 아래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굴뚝은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이제 굴뚝은 위에 있는 게 맞고요. 네. 저희는 이제 구두를 테마로 한 마을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전시 효과를 위해서 좀 낮게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구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조선 시대에는 이렇게 굴뚝을 낮게 하는 집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이제 나라에 흉년이 들면 이제 구들에서 불을 뗀다는 건 치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흉년이 들 때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백성들이 보기가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대부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좀 보이지 않게 낮게 하는 배려심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야. 오랜 시간 선조들의 삶과 함께 해온 우리의 전통 구들 직접 만들어 볼까요?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신 거예요? 저희 아까 보신 구들의 모형을 조그맣게 미니어처 형식으로 만들어서 체험 활동하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 같이 해보실래요? 네! 그러면 여기가 굴뚝이면 여기가 아궁이 부분이 되고 그렇죠. 이 길이 고래길이죠. 고래길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미니어처 형식이기 때문에 고래는 따로 없지만 그 구들의 입구를 함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함실의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흙은 어떤 흙이에요? 자, 이건 황토인데요. 네. 실제로 구들장 위에 이 황토 흙으로 복원을 해서 거기 이제 바닥 미장을 해서 황토방이 되는 거예요. 완전 친환경이네요. 황토를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밑에 땅과 위에 땅이 착 결합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질하는 부분은 이렇게 황토로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황토를 꼼꼼히 메워줘야 불이 새지 않는 만큼 이 작업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저도 지금 진흙을 진짜 오랜만에 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네요. 사실 도시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져보고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많이들 체험을 하시고 만족을 하시고 가세요. 자, 그러면 다 만들었는데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어떤 게 또 있어요? 자, 이제 불장난을 해봐야죠. 흙장난을 이어 불장난이요?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불을 떼서 저희 쥐이빨 강냉이를 튀겨 먹을 거예요. 네? 쥐이빨 강냉이. 쥐이빨 강냉이요? 네. 그게 뭐예요? 요즘 말로 팝콘이라 그러죠. 아, 진짜요? 지금부터 팝콘을 튀겨 먹는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맛있네요. 들기름이에요. 기름을 넣고 이제 팝콘을 튀길 거예요. 팝콘을 들기름으로 튀기네요? 원래 그래요? 들기름으로 튀기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요. 가마솥 들기름 팝콘이라 와, 이 조합 기대됩니다. 쥐이빨 강냉이를 위하여. 그런데 만든 지 얼마 안 된 구들의 가마솥 팝콘이 되긴 될까요? 괜히 안 되는 일에 시간만 잡아먹는 건 아닌지 그래도 일단 믿고 강냉이를 넣어보긴 하는데요. 못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요? 오, 들린다, 들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팝콘 터지는 소리? 이건 뭐 클래스부터 다르네요. 우와, 쥐이빨 강냉이에서 들기름 향이 막 올라와요. 맛있겠다. 이거 집어 먹어도 돼요? 네, 지금 드셔도 됩니다. 엄청 고소하네요. 맛있다. 들기름을 찍어서 그런지 막 들어가네. 아우, 맛있는 거 혼자만 먹지 말고 같이 좀 먹자고요. 아니, 그렇게 맛있어요? 와, 이 들기름을 튀긴 쥐이빨 강냉이 강불. 꽃피는 3월, 뭔가 특별한 힐링이 필요하신가요? 우리의 전통 구들도 배우고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는 평창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봄나들이가 즐거워집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우리 전통 난방인 구두를 배우고 또 따뜻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힐링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요즘 일교차가 커서 또 밤이 되면 쌀쌀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좀 그 뜨끈한 구들장의 그 아늑함을 좀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러 종류의 구들을 구경도 해보고 황토와 벽돌을 이용해서 직접 미니 구들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거기다가 옥수수 팝콘까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숙박시설도 구들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1박 2일 동안 이 구들방 좀 숙박 체험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창 황토 구들마을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전국시대의 마지막 소식 전해드려야겠죠? 네, 이번에는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 못지않게 지식을 가진 마니아분들이죠. 덕후분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야에 심취해 계신 분들인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매일 와인을 마시는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와인 덕후라 부릅니다. 와인은 제 인생이자 낙입니다. 고철로 만든 히어로에 빠진 남자도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정크아트 덕후라 불립니다. 저에게 정크아트는 일상이죠. 수집강을 넘어서 전문가가 된 덕후들, 그들만의 특별한 공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청주 도심을 벗어난 한적한 외곽도로역.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인 덕후의 특별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스파이더맨부터 거대한 헐크까지 영화 속 주인공들의 마중을 받고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줄줄이 서 있는 히어로들, 별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눈으로만 보기 아까워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아보는데요. 열심히 찍고 계세요? 여기 앞에 들어왔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신기하고 그래갖고 찍고 있었는데 여기 혹시 제가 덕후를 찾으러 왔거든요. 네네. 혹시 네. 제가 이 아이들의 주인이에요. 버려지는 고철들로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정크아트라고 하는데요. 덕후가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작품만 해도 50여 점이나 된다는군요. 가지고 있는 정크아트 제품들도 남들한테 공개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좀 재밌고 맛있는 볼거리가 있는 레스토랑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덕후의 정크아트 작품들은 어느새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버려진 쓰레기로 만든 게 되게 신기하죠. 영화로만 보던 큰 로봇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하고 뭐 저녁이나 먹을 수 있게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크아트와 사랑에 빠진 정영상 대표. 그런데 왜 하필 정크아트였을까요? 길거리에 있는 폐품이나 고철로도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구나가 하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상 대표의 전직은 골프 선수였습니다. 해외로 골프 훈련 나갈 때마다 하나둘씩 모았다는 정크아트. 이제는 그의 일상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정크아트 작품들 중에 제일 애착품이 있으세요? 제일 애착품이요? 따라오시죠. 애착품 소리에 신이 난 덕후. 이 작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착품.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등장했던 최고의 캐릭터. 이게 바로 범블비라는 로봇입니다. 동네에서 남들보다 로봇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지훈련이라고 타국에 가 있을 때 만났던 첫 작품이기도 하고요. 저를 정크아트 세계로 빠뜨려준 친구이기도 합니다. 정크아트 덕후로도 모자라 영화 덕후까지 넘보시는 건 아니죠? 이 캐릭터의 영화 이름과 개봉 연도를 말씀해 주세요. 이거 좀 쉽네요. 2018년 12월이요. 정크아트 덕후로도 모자라 영화 덕후까지 넘보시는 건 아니죠? 네, 마지막입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과 개봉 연도라고 말씀해 주세요. 스파이더맨이고요. 2002년이요.
덕후의 주방에선 어떤 음식들이 만들어질까 궁금한데요. 맛깔스러운 해산물 파스타와 싱그러운 샐러드, 고르곤졸라 피자까지. 정카트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되게 깔끔하고요. 피자나 파스타 다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좋은 카페인 것 같고 레스토랑 같아요. 재미있는 볼거리들과 맛이 살아있는 레스토랑. 이쯤 되면 더 바랄 게 없을 텐데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오픈을 다시 하게 되면 제 정카트 작품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작은 박물관처럼 다양한 정크아트들이 채워졌어도 미흡하다는 덕후.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인 덕후의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이면 어김없이 문을 연다는 와인 레스토랑. 입구부터 다양한 와인병들이 방문객을 맞아줍니다. 은은한 조명과 아늑한 실내 분위기. 와인 한잔 하기 아주 좋은 공간인데요. 오래 묵을수록 좋다는 친구와 와인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곳이 바로 와인 덕후의 행복한 놀이터입니다. 제가 덕후를 찾으러 왔는데 와인 덕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와인 덕후 박윤식입니다.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한 박윤식 대표. 그저 와인의 맛과 향이 좋아 몰두하다 보니 덕후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는군요. 친구들과 접하고 거래처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와인을 즐기는데요. 와인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은 결과로 항상 나온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찾아다니며 모았다는 와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빼곡한데요. 궁금증을 못 이겨 슬쩍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이 와인들은 1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500병 가량 있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에서 와인을 전공하고 와인 제조 회사에서 실무 경력까지 쌓은 박윤식 대표. 네, 알바지요. 손님들에게 와인을 알려주는 일만큼 즐거운 일도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그 포도주의 어떤 품종, 그다음에 종류, 그다음에 유래, 그리고 어떤 음식과 먹어야만 제일 맛있는지 뭐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모르고 먹을 때보다도 알고 먹으니까 그 맛이 2배, 3배 이렇게 좀 배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의 레스토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인은 비싸서 서민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덕후가 사랑하는 와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좋아하는 와인은 뭐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와인 마실 때 저 같은 경우도 같이 좋아하는 친구들, 좋아하는 지인분들하고 좋은 음식 놓고 와인 맛있게 드시면서 세상 얘기하는 게 그때가 가장 좋은 와인 같습니다. 와인 전문가에게 배우는 와인 예절 함께 하시죠. 예, 와인을 드실 때는 처음에 이렇게 색을 봅니다. 이렇게 색하고 밀도를 보시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와인이든지 샴페인,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모든 와인들이 이렇게 맑아야 돼요. 탁하던가 부유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흔드시고 나서 향을 맡아보시면 이 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시음을 하시는데 드실 때는 입 안 전체에다가 와인을 드시고 오물오물해서 다 들킬 수 있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시음법을 직접 보여주신다니 집중 또 집중.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마시면 보기는 좀 흉할지 모르겠지만 공기가 같이 들어감으로써 맛을 아주 다양하게 다 느낍니다. 입 전체적으로. 주방에서는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새우와 마늘, 올리브유를 주 재료로 만든 감바스와 조리법도 쉽다는 단짠단짠한 찹스테이크. 맛있게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와인을 부르고 또 부르게 된다는군요. 사장님이 오실 때마다 음식이나 와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너무 잘 알아들어서 먹기도 편했고요. 가족들이든 연인들이든 다 모두에게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같고요. 어느 때나 와도 다 어울리면서 놀 수 있는, 즐기고 놀 수 있는 분위기여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 좋고 음식 맛있고 와인 정보까지 얻을 수 있으니 고객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에 10점. 여기서 잠깐! 와인 덕후와 함께하는 즉석 게임. 3가지 종류의 와인 알아맞추기입니다. 사장님 잠깐 어디 가 계시면 제가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돌리고 돌리고 야바위꾼 흉내를 내보는데요. 제작진의 꼼수로 섞어놓은 와인을 제 아무리 와인 덕후라도 맛만 보고 알아맞추기가 쉬울까요? 다 확인하셨으면 네. 와인병을 와인잔 뒤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이라고 살짝 긴장한 와인 덕후의 모습. 네, 정답입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늘 즐겨 마시고 손님들하고 마시면서 추천도 해드리고 하는 와인인데 잘 알아맞혀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와인. 와인 덕후에게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답니다. 좀 더 다양한 와인, 좀 더 많은 와인을 갖고 찾아서 지인분들하고 같이 많이 마시고 그와 더불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해외 투어, 와이너리 투어, 미식 투어 많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같이 그런 투어도 다니고 좋은 와인 찾아서 다양하게 마시는 게 목표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덕후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가치와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바야흐로 덕후의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계신가요? 네, 정크 아트부터 와인까지 진정한 마니아 덕후 두 분을 만나보셨는데요. 취미생활이 사업으로 연결이 돼서 그런지 정말 일을 진정으로 즐기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특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난감을 좋아하는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리모델링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픈하면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좋아하는 취미에 깊게 몰입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으면 좋겠습니다.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전국시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죠? 네, 3월의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더욱더 알찬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스러운 밤 되세요. 안녕.